비주얼라이제이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이론 강의랑 실습 강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론 부분은 코드를 따라쳐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실습 부분은 지금 노션에 정리를 해 두었어요. 이 부분 같이 확인을 해 주셔서 참고하시면서 강의 들어주시면 좀 더 보시기 편할 겁니다. 실습 부분에 대한 코드는 따라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할게요. 먼저 시각화 관련돼서 쓰이는 두 가지 패키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 패키지는 매트플롯립이에요. 매트플롯립은 파이썬에서 자료를 차트나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패키지고, 두 번째는 시본인데, 시본은 매트플롯립을 기반으로 다양한 색상 테마랑 통계형 차트 등의 기능을 추가한 시각화 패키지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거 두 개 관련해서 간략한 실습이나 아니면 좀 시각화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볼 거고, 매트플롯립이랑 시본의 차이점은 시본이 조금 더 예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페이스 미션이라는 이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 이 데이터셋도 여기 노션에 올려두었어요. 데이터셋은 2019년이랑 20년에 걸친 그 100개 이상의 우주 비행 기록을 나타내고, pd.read.csv로 가져와 보면 임무 날짜인 데이트열과 후원회사, 위치, 비용, 상태 이런 5개의 열로 레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펄스 데이트 매개 변수 기억나시죠?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데이트 열의 값을 날짜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었고요. 데이트 열을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 변경이 되죠. 이 데이터셋에 있는 2년 동안의 비행 비용을 시계열 그래프로 그릴게요. 시계열 그래프는 그냥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관찰하기 좋은 그래프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그래프로 주식 그래프가 있죠. 먼저 스페이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코스트열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날짜 시간 인덱스가 있는 시리즈의 결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판다스 자료 구조에서 플롯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를 호출하면 시각화를 렌더링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트플롯립은 선 그래프를 그려줘요. 지금 이 첫 번째 줄은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을 해준 거예요. PLT가 이제 앞에서 썼던 매트플롯립의 파이플롯이라는 이 모듈이고, 이거를 PLT라고 주로 써서 해주었고요. 이 plt.figure 해가지고 안에 이 피그 사이즈,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10,6으로 설정을 해줬어요. 이거는 그냥 한 번씩 실행을 해보면서 원하는 크기, 적절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조절을 했을 때 이 글씨들이 안 겹치는 크기가 10,6이어서 10,6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의 코스트를 플롯을 해주었어요. 자료 구조에서 플롯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C본에서도 그릴 수 있어요. C본에서는 라인 플롯이라는 메소드로 동일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림 사이즈도 동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sns.lineplot을 스페이스 코스트라고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대신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그 날짜가 좀 대각선으로 들어갔는데, 얘는 날짜가 그냥 수평하게 정자로 들어갔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가 X축에 인덱스 레이블을 표시했고 Y축에 시리즈의 값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매트플롯립은 두 축의 값 범위를 합리적인 간격으로 표시를 했어요. 저희가 이거를 25 간격으로 해달라고 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25가 제일 그래프를 나타내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간격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서 플롯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데이터셋에 숫자열이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근데 숫자열이 여러 개 있으면 각 열에 대해 별도의 성향을 그려요. 근데 이제 열 사이의 값 크기에 큰 차이가 있으면 큰 값 때문에 작은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하게 표시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전달을 할게요. 리스트의 요소는 첫 번째 요소는 2000에 300만? 30만? 아무튼 요 크기로 했고 두 번째는 5000에 50만을 요소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출력을 했고 이걸 플롯을 해보면 지금 스몰은 2000짜리고요. large는 5000짜리예요. 스몰에 대한 인덱스는 지금 0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large는 이렇게 추세가 잘 확인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크기가 너무 작은 열값이 추세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플롯 메서드에는 매플립의 y축 값이 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열을 식별하는 매개 변수인 y가 있어요. 이 y를 코스트 열로 전달을 해주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냥 처음 그렸던 그 그래프랑 동일한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 맵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그래프의 색상 테마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컬러 맵에 여러 값이 있는데 그레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색깔이 그레이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본에서도 컬러 매개 변수로 동일한 그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레드로 설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맷플롯립의 컬러 맵 매개 변수에 사용 가능한 인수를 알고 싶을 때 무슨 색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파이플롯의 이 PLT의 라이브러리에서 컬러 맵스 메서드를 호출하면 뭘 쓸 수 있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 많죠. 여기서 골라 써도 되고 그냥 아는 값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도 그려볼게요. 플롯의 카인드 매개 변수는 매플롯립이 렌더링하는 차트 유형을 설정을 해요. 막대 그래프는 데이터셋의 고유값 수를 표시할 때 활용하기 좋고 그래서 이 스페이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각 회사가 후원한 우주 비행 횟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볼게요. 컴퍼니 네임 열을 대상으로 value count 메서드를 호출하면 회사별로 임무의 수를 담은 시리즈를 구해줘요. 지금 스페이스 컴퍼니 네임에 대해서 value count를 진행을 하면 각 회사명에 따른 임무의 수가 나와줍니다. 우주 비행 횟수가 나와줍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을 시각화를 할 건데 자 스페이스의 컴퍼니 네임의 value count는 여기랑 동일한데 이거를 플롯 할 거예요. 근데 kind 매개 변수에 bar라고 해서 막대 그래프로 그릴 거다라고 설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회사 이름이 좀 가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좌우를 바꿔줄게요. 가로 막대 그래프로 렌더링을 해줬어요. 이거는 kind 인수를 var h로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가로 막대 그래프로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C본에서도 하면 sns.countplot을 사용하시면 돼요. countplot에 이 스페이스의 컴퍼니 네임을 줬고 데이터는 스페이스 이렇게 줬어요. 이거는 굳이 지정 안 해줘도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렇게 된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그림은 얘랑 달라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는 매플롯립에서는 value count까지 한 걸 줬고 10원에서는 value count 안 한 걸 줬거든요. 그래서 정렬을 하려면 order라는 매개 변수를 써서 정렬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글씨가 좀 겹치고 얘도 가독성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얘는 글씨가 세로로 나오고 이런 현상은 없지만
그래서 피규어 사이즈를 늘려줘도 되고 그냥 세로 그래프로 나타내도 돼요. 세로 그래프로 나타낼 때도 value count 안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order에 value count를 한 다음에 ascending true로 전달을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위에서 매플론립에서 그린 거랑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색깔만 더 예뻐진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파이 차트인데 파이 차트는 원형 차트를 말하고요. 각 조각이 전체 양에 기여하는 비율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주는 차트입니다. 이걸 사용해서 성공한 비행과 실패한 비행의 비율을 비교할게요. 스테터스라는 열에는 success랑 failure라는 두 가지 구역값이 있는데요. value count 메소드를 써서 이 각 값이 등장하는 횟수를 계산을 해보면 success는 114, failure는 6이 나옵니다. 이제 카인드 매개 변수에 파이를 전달을 해서 플롯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success는 뭐 이만큼 있고 failure는 이만큼밖에 없어 라고 비율을 보여줘요. 범례는 이제 이거예요. 범례를 추가하려면 레전드라는 매개 변수에 true를 전달을 하면 이제 파란색이 success고 또 주황색이 failure야 라고 알려줍니다. 네, 얘는 딱 따로 10원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코드가. 그래서 매플론립만 사용한 이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매플론립이랑 10원 사용하면 지금까지 배운 차트 이외에도 히스토그램, 산점도, 상자 그림 이런 다양한 그 차트랑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난 중간고사 이전까지 했던 내용을 까먹지 않기 위함도 있고 시각화도 살짝 하기 위해서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실습 코드는 과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치지 않아도 되고 이 노션 페이지에 정리해뒀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강의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요 코드를 실행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게 따로 파일을 다운받아서 세션 저장소에 업로드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뒀어요. 네, 요거를 불러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데 이 분양 가격의 m제곱인지 세제곱인지 모르겠는데 요 내용이 글씨 이 컬럼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냥 분양 가격이라고 만들어줬고요. 인포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분양 가격에 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양 가격의 타입을 그리고 오브젝트로 돼 있어서 인트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인트로 바꿔줄라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에러 코드를 보니까 value 에러가 났는데 널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널 값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널 값을 그냥 0이라는 숫자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널 값을 확인하는 코드는 log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 부분이 데이터 프레임의 분양가격 컬럼에 대해서 이게 공란이면 여기 요 부분이거든요. 요런 내용이면 락 함수로 요런 내용에 대한 것만 잘라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해줘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공란이라기보다 공백이 조금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이 공백 데이터에 대해서 0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숫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원하던 대로 분양 가격열의 타입을 인트로 바꾸려고 했더니 또 에러가 떴어요. 이제 이번 반류 에러는 넌 값을 인티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넌 값이 있다는 뜻이죠. 아까 위에서 인포 함수로 봤을 때도 다른 컬럼에 비해서 분양 가격의 컬럼이 넌 날 값이 좀 적은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널 값이 있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널값을 처리를 해줄게요. 널값을 처리하는 함수는 fillNA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fillNA로 널값을 다 0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고 이제 또 다시 인트로 분양가격 컬럼에 데이터 형식을 바꿔주려고 했더니 또 value 에러가 났는데 value 에러를 보니까 이렇게 그 반점을 사용해서 6657 이렇게 쓴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인트로 바꿔? 라는 말이에요. 즉 컴마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로 인식이 되고 이 컴마를 인트로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이 열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다시 락 함수를 써서 분양가격 컬럼에 이 6657이랑 동일한 값을 가지는 내용만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컴마를 없애주면 되겠다 라고 해서 replace 함수를 써서 컴마를 없애주었어요. 이 코드의 이 라인을 해석을 해보면 분양가격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의 스트링에 대해서 이 컴마를 없는 글자로,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따옴표 안에 없는 글자로 리플레이스를 해줄게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아까 위에서 요 6657 요 부분이 2125번째였으니까 i락 함수로 2125번을 한번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컴마가 사라진 분양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 i락 함수는 락 함수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컴마를 사라진 거 봤으니까 이제 다시 원하던 대로 분양가격이라는 컬럼을 인트로 바꿔볼게 라고 했더니 또 에러가 떴어요. value 에러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기호는 또 뭔데? 뭔데? 하고 확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락 함수를 쓰지 않고 마이너스 기호가 포함된 열들을 뽑아봤어요. 행들을 뽑아봤어요.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의 분양가격 컬럼에 스트링에 대해서 마이너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으면 contains가 포함하다는 거잖아요. 포함하고 있으면 그 행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아줘 라는 말이에요. 뽑아봤더니 되게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근데 따로 숫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로 처리가 돼 있는 것 같아서 얘도 그냥 0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줬어요. 그러고 위에서 3683번째 행이 마이너스의 분양가격을 갖고 있었으니까 락 함수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분양가격이 0이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하는 대로 분양가격의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바꿔봤더니 이제 정상적으로 value 에러 없이 타입 변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int 64가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의 분양가격에 덮어 썼어요. 그러고 info 함수로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분양가격이 이제 널 값도 다른 열과 똑같이 4505개인 걸 볼 수 있고 타입도 int 64로 정상적으로 적용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분양가격이 필요 없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 0으로 만들었어요. 이 0으로 된 거를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뽑아보면 이렇게 320개의 로가 나옵니다. 얘네 인덱스를 확인을 해보면 이 데이터 프레임의 닷 인덱스로 확인하면 인덱스를 뽑아볼 수 있어요. 이거를 idx라는 변수에 넣었고요. 이 인덱스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0인 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드롭 함수를 써서 드롭을 할 건데 어떤 걸 드롭할 거야? 인덱스가 idx인 거를 드롭할 거야. 어떤 기준으로 할 거야? 행을 기준으로 드롭을 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분양가격이 0에 해당하는
인덱스들을 찾아서 그 행들을 다 지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출력된 이 행들이 다 삭제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드롭을 한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에 덮어 씌웠어요. 그러고 나서 카운트를 해줬더니 처음에 4,505개의 데이터였는데 320개의 로가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4,505 빼기 320을 하면 4,175인가? 아무튼 뭐 그런데 85네요. 네. 이렇게 적용한 열의 카운트를 하면 4,185개로 정상적으로 적용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을 3.3으로 나누면 평당 분양 가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3.3으로 나눈 내용을 분양 가격 칼럼에 덮어 써줬어요. 그러고 데이터 프레임의 분양 가격 컬럼의 네임을 평당 분양 가격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러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출력을 해보면 평당 분양 가격으로 바뀌어져 있고 3.3으로 나누기 연산을 했으니까 인트가 플롯이 된 걸 볼 수 있고 이 행의 개수는 4,185개인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아이를 최종적인 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각화를 해볼게요. 근데 한글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세팅을 해줘야 돼서 요 세팅을 하면 지금 원래는 이게 됐어야 됐는데 업데이트가 된 내용이 좀 있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해서 요 코드까지 추가로 진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한글 인코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인코딩을 먼저 세팅을 해주고 그룹바이라는 함수는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그룹바이는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지역명에 대해서 그룹핑을 할 건데 지역명이 이렇게 경기, 강원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이 됐고요. 이렇게 그룹핑을 한 거에 대해 평당 분양 가격의 평균을 알고 싶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지역의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 데이터들의 평균을 나타낸 거예요. 평당 분양 가격의 평균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내용을 시각화를 해보면 C본을 사용을 했는데요. sns.barplot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렸고요. x값에 지역명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y값에는 평당 분양 가격을 넣어줬어요. 즉, 이 x값이 요게 된 거고 y값은 요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요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시각화를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서울이 압도적으로 평당 분양 가격이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연도별로 평당 분양 가격을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x값에 연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점점 상승하는 평당 분양 가격의 그 추세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는 이렇게 두 개만 해봤고요. 앞에 뭐 전처리하고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 강의에서 안 다뤘던 내용도 좀 있지만 중간고사 이전에 진행한 내용들도 좀 포함을 해서 잊지 말라고 한 번씩 리마인드를 시킨 거고요. 막 에러를 해결하는 과정을 계속 보여드렸어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세션에서 쓰는 데이터는 적은 양의 데이터라서 CSV 파일 열어가지고 보면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할지 보이겠지만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엄청 많고 커서 어떤 식으로 전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항상 인포 함수나 그런 걸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원하는 형식으로 전처리를 해가면서 에러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에러를 다 지우지 않고 그냥 싹 다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이론이랑 실습 나눠서 진행했는데 이론 부분에 대한 과제만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